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것은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학 이동통신의 CDMA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못하네요. 기출령을 보면 다음 중 스펙트럼 확산 기술에 의해 변조된 신호를 공간적으로 다원 접속하는 방식은, 그래서 이거 다원 접속을 우리가 CDMA 방식으로 하죠. CSMA 이건 콜리전 센스 멀티플 액세스에서 이건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거고, 이건 시간 분할 주파수 분할에서 시분할 주파수 분할에서 더 개선된 게 CDM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드 분할 다중 접속으로서 다중화 기술 중에 하나이다. 하나의 셀에 여러 개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TDMA나 FDMA는 시간이나 주파수에 한계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은 게 CDMA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쪽지 계열을 보면 미국식은 CDMA와 유럽식은 이제 WCDMA로 구분할 수 있고요.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화폭 기준으로 해서 CDMA는 1.25MHz고 WCDMA는 와이드밴드이기 때문에 5MHz로 구분된다. CDMA는 기지국의 시간을 일치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GPS를 이용해서 동기를 한다는 거고요. WCDMA는 기지국의 시간을 일치하지 않은 비동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세대에서 3세대, 4세대 올라가는 통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는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과거 기본을 묻는 거라서 어쨌거나 이 CDMA에 WCDMA는 구분해야 된다. CDMA는 시간을 일치시킨다. WCDMA는 기지국에서 시간을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C분할 또는 FDM을 해서 그 자원을 나눠 써야 되는데요. CDMA는 이렇게 코드를 나눠 쓰기 때문에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여러 개의 사용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색깔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파수가 되는 거죠. WCDMA와 CDMA를 구분했고요. 유럽식, 북미식, 시간 동기 필요 유무에 대해서 얘기했고, 대역폭 오메가 1.25메가, 나중에 이제 1.25를 오메가헤르츠까지 이제 확대했고요. 이것을 또 배속으로 늘려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드플렉스 방식은 둘 다 그 주파수 분할 방식이 되는 거고요. WCDMA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한국은 CDMA 사용하다 CDMA 2000S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과 일본에 사용했는데 이건 옛날 기술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CDM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DSS는 다이렉트 시퀀서 스펙트럼 스프레이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SS를 기반으로 해서 다중 접속 통신 방식으로 여러 사용자가 단일 통신 자원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이용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로서 사용자마다 고유한 코드, 그래서 이게 CDMA가 그 코드가 되는 거죠. 코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해서 이름을 붙여진 거고요. 초기에는 보안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현재는 다중 접속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퀄컴사랑 진행했다는 게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사용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CDMA 등장은 FDMA나 TDMA에서의 어떤 그 자원의 한계이기 때문에 또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DMA는 주파수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혼선을 방지하는 코드고, 논리적인 혼선 방지책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그 자원의 그 증가를 대비했다. 주파수 재사용 개수가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그 FDM 기준으로 해서 주파수를 어떻게 나눴을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재사용 패턴은 셀이 동일한 주파수 채널을 재사용하는 패턴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네트워크의 셀의 수라든지 사용 가능한 주파수 채널 및 셀 간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재사용 패턴은 다음과 같고요. 하나의 셀의 주파수를 재사용하거나 3개의 셀의 주파수 재사용 또는 7개의 셀의 주파수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점 안에 기지국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기지국 안에 이렇게 나눠 쓰려면은 주파수가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3개의 주파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5개의 주파수가 필요하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셀 모양이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7개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셀당 주파수 재사용 개수를 알 수 있고요. 셀이 인접해 있는 주파수 재사용에 한계가 있지만 셀을 확장하는 경우 주파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3개로 있어 여기와,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주파수가 같아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중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주파수를 6개의 셀에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n은 2/6으로 표시한 거고요. 여기는 12개의 셀에 대해서 4개의 주파수를 이렇게 동일 주파수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여기 18개의 셀에서 6개의 주파수를 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파수 재사용 거리에 관한 수식을 셀의 반경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것이고요. 위에 2/6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루트 3의 재사용 개수로 해서 전체적으로 루트 3에 6을 곱해주면 4.24가 나오는 거고 18개 같은 경우에는 루트 3의 18이에서 얘는 6.92 등의 어떤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얘기한 셀 반경, 셀 간 거리, 주파수 재사용에 대한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동通信 시스템에서 못하네요. 신호대 잡음을 작게 설계하여 주파수 재사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채널 용량을 크게 증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CDMA에서는 주파수 재사용이 필요가 없어서 이론적으로는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0.6분의 1에서 1.666 정도의 주파수 재사용 개수를 사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주파수 재사용 개수에서만 아날로그 방식에 대비해서 4배, TDM 방식에 대해서 2배에서 2.4배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MA 방식은 다른 무선 방식에 비해서 채널 용량이 가장 큰 이유는 CDMA 주파수 재사용 개수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낮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1번 다음 사용자 신호마다 서로 다른 코드를 곱해서 구분하여 보내는 다중 접속 기술 방식, 이거를 CDMA 방식이라고 우리가 한 거죠. 2번 다이렉트 시퀀스 CDM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DS CDMA에 대한 어떤 송수신 방식에 대한 예가 아래고요. 입력 신호에 대해서 변조해서 스펙트럼에서 보내는데 원래 신호가 그 다음에 이거 스프레드된 코드로 해서 이렇게 넓게 되어서 보내고 이걸 다시 복주해서 원하는 신호만 빼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를 송신 데이터와 아래 보면 송신 데이터와 PN 시퀀스를 이렇게 곱해서 스프레드에서 보내고 다시 수신해서 원래의 0과 2를 빼내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단 및 근단 간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스프레드를 넓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상호 간섭의 값이 클수록 상호 간섭의 값이 작을수록 서로 간에 간섭하는 게 작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볼 수 있고요. 사용자 상호 간의 사용자 상호 간에 서로 이제 간섭을 안 하는 직교성을 확보한 확산 부호 방식을 할 수 있고 주파수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린 것은 정답을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요. 3번 CDMA에서 이론적인 주파수 재사용 FRT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1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이고 실제로는 0.6분의 1이고 1이라는 거는 주파수를 재사용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 코드로 분할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번 CDMA 통신망에서 주파수 재사용 패턴 K는 2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기술에 의한 건가? 이거는 오소고나란 코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 1번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채널 소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소고나라 스펙트럼에 대한 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각각 코드를 오소고나라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설명하는 용어는 최근 문제죠. 1T 상향 링크 전송 방식, 여러 개의 주파수가 섞어서 하나의 주파수로 보이고 통화자들이 전체 부반 속파를 나눠 사용하고 PAPR에 대한 특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OFDM으로 사용했을 때의 그 PAPR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사용하는 거 이렇게 주파수 특성이 있는 거 이거를 FDMA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싱글 캐리어 FDM 방식이라서 이렇게 하나의 그 싱글 캐리어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LT 상향 링크 전송에서 OFDM의 변종인 SCFDM 또는 DFT OFDM이라고 하는데요. 단일판 속파 FDM은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으로 OFDM-A라고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오소고날 성질 때문에 PAPR 성분이 발생하죠. PAPR 피크 투 에브리디 파워 레이쇼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튀는 신호가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은 서브 캐리어에 의해서 이제 튀는 신호가 발생하는데 이런 튀는 신호를 이렇게 잘라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SCFDM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SCFDM 방식은 OFDM과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어떤 낮은 PAPR을 갖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핸드폰에서 업링크로 중계기로 올릴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SCFDM으로 잡아주시고요. 6번 WCDMA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CDMA 방식과 WCDMA 방식과 CDMA 방식을 구분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PM 코드가 기준국마다 동일하냐 안 동일하냐는 거고 세부적인 값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3G는 IoT나 거기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페이드 아웃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대별로 이동하는 걸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준과의 동기를 맞추냐 안 맞추냐에 따라서 그게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CDMA는 기준마다 PM 코드로 다르게 한다. CDMA는 동일 PM 코드 사용한다라는 게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코드로 기지국을 구분한다라는 게 WCDMA 방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조하시고요. 나머지는 CDMA 2000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네요. WCDMA 방식에 대해서 옳은 것은 주파수 간격, 시간 동기화를 맞춘다. 서로 다른 코드의 기준을 구분한다. 칩 전송 속도가 1.228이다 해서 이거는 서로 다른 코드의 기준을 구분한다라고 해서 요거랑 같은 문제고 그 내용은 참조하시는데요.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8번 다음 중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주파수 채널을 다수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TRS 무전기죠. 틀린 것은 음성과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다. 음성과 데이터 같이 보낼 수 있고 채널당 주파수 효율성이 되게 높은 거죠. 신속한 호접수가 가능하고 상업용 통신에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무전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9번 CDMA 망에서 BTS에서 수행하는 과정이 아닌 것은 베이스 트랜시버 스테이션이라서 기지국의 어떤 그 안테나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컨볼루션 인코딩, 심볼 반복, 블록 인터리빙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CRC 방식은 우리가 주로 HDAC라든지 또는 이더넷 프레임에서 사용하는 그 리더너시 체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잡아주시고요. 10번 다음 중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우선통신망을 하나 통합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민의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질환통신망을 PSLT, Public Safe LT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11번 국가에서 2020년 구축 완료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재난망의 용어 아까 말씀드린 PSLC 똑같은 게 되는 거고요. LTR은 철도통신이고요. 와이브로는 옛날에 했는데 안 쓰는 거고 DOC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네, 1번 잘못 들어갔네요. 12번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OFDM과 FDM을 비교한 설명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최근 문제네요. OFDM과 FDM 정보 전송을 위하여 주파수액을 나눈다는 공통점이 있다. OFDM 방식에서는 직교성을 사용하여 FDM보다 대표고 효율성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거 전에 풀었던 문제 같네요. FDM 방식, OFDM 방식과 동일하게 다중 부반속파를 사용한다. FDM 반송은 많은 부수의 변복조가 필요하다 해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음중 재난안전통신망이 단말기에서 지원한 음성 코드가 아닌 것은 옛날에 나왔었는데 최근 또 나왔네요. EVS, WAMR, MBAMR 등이 사용하는 거고 VP9은 뒤에 설명이 있는데 비디오 코덱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코덱이 아니라서 정답을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다시 문제은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제와 답을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